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낮 수온주도 천안 14.4도, 대전 15.9도 등 11월 초순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8도로 가을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높겠지만 찬바람이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해 가을 추위가 풀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한 관세청의 수사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은 수사 진행 상황과 반입 과정 등을 캐물으며 북한산으로 밝혀지면 관세청이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추궁받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관세청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고 최근 발생한 송유관 공사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4분의 3가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돼 이른바 무주택 실수요자의 혜택이 커집니다. 또 세종신도시의 주택 공급 업무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되는데요. 다음 달부터 달라질 주택 정책을 고병관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종시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넘는 아파트의 절반은 무주택 기간 등이 고려되지 않는 추첨제로 분양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더라도 무주택자와 똑같이 분양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추첨제 아파트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 공급 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75%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 분양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제도는 광역시인 대전에도 적용됩니다. 대전은 85제곱미터 초과는 100%, 85제곱미터 이하는 60% 이상이 추첨제였습니다. 9.13 대책에 이어 나온 이번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것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을 받고도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 집을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해도 과태료, 그 외의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맡아오던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주택 공급 업무는 세종시로 넘어갑니다. 또 세종시 특별 공급 대상자도 확대돼 캠퍼스 건립 예정인 카이스트 교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 규칙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부실공사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벌점 처분을 받아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가 우려되는 시공사가 대전과 세종에서 모두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은 부원건설과 건국건설, 금성건설, 세종시에서는 코리아 AI 종합건설이 제재 기준인 벌점 1.0을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누계 벌점 1점을 넘으면 선분양이 제한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또한 최대 2년간 대출이 제한되지만 첫 시행인 만큼 벌점의 50%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혀 지역에서 당장 제재를 받는 시공사는 없습니다. 카이스트와 한의학연구원 등 대덕특구 정부 출연연구기관 9곳이 유사학회로 알려진 와셋과 오믹스 참석 명목으로 100차례가 넘는 해외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강원 의원에 따르면 한의학연과 생산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 9곳에서 유사학회 출장을 112차례 신청해 출장비로 4억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횟수는 카이스트가 46차례로 가장 많았고 한의학연구원은 2차례 이상 참가한 연구원이 5명에 달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법적 권고 비율인 35%를 채우지 않아 지방대학생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공공기관들이 지방대 육성법에서 권고하는 35%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12곳이 법정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지방대 학생들에게 유독 문턱이 높다며 차별적 요소가 있는 건 아닌지 관계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모레 종료되지만 한화이글스의 정규 시즌 3위 경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하나는 3위 확정에 1승만 남겨 여전히 유리하지만 모레 NC와의 마지막 경기를 지고 4위 넥센이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이기면 4위로 내려갑니다. 한화가 3위를 확정하면 오는 19일 대전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팀과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고 4위로 떨어지면 오는 16일 정규 시즌 5위 팀과 대전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치릅니다.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